명리 공부가 재미있으세요? 명리 공부를 재미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직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이걸 업으로 이렇게 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업을 명리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다 했다,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고요. 이걸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잊어먹어요. 퇴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6개월 완성, 1년 완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상담 현장에서 당장 이제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급한 대로 이제 사주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통해서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평생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가 돼요. 누구든지 한 자리에서 5년 정도를 이제 있게 되면 거기는 이제 거의 이제 평가가 끝난 거죠. 손님이 많거나 손님이 아예 없거나. 그런데 손님이 줄을 서게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처음에 오는 손님들은 뭐 이렇게 다 봐서 보낼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서로 정서가 맞다든가 이제 이렇게 내가 우연히 해준 말이 그 사람하고 맞아서 이게 또 이제 2번, 3번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내 단골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향상되어 있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아주려면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의 무게가 초보자일 때와 3년 됐을 때와 5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이게 틀려요. 달라요, 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고객의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찾아오는 고객들, 그 단골 소위 이런 고객들은 거의 이제 단골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말을, 이제 내 말을 거의 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다라고 봤을 때, 내가 엉뚱한 얘기나 틀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실망과 어떤 그 사람이 받을 어떤 손해, 막 이런 것에 대한 압박감, 책임감, 이게 막 몰려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이제 이 명리학을 직업으로 삼는 한은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되고,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좀 세밀해지겠죠. 세밀해지고 또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이제 더해지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명리에 대한 이제 신뢰가 생겨요. 처음에 이렇게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손님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명리학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실수를 하기 쉬운 분들이 책으로만 공부한 분들이에요. 책으로만 공부하신 분들, 나는 책을 20권을 받고 30권을 받고 내가 20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는 도사가 됐어 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손님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막막해요.
그러면 자기 실력에 대한 의심보다는 명리학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뭐를 하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유기물 배운다든가 육효를 배운다든가 자매두술 배운다든가 뭐 풍수 뭐 이렇게 뭐 기타 주요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막 확장을 해가요. 왜? 내가 명리학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그 점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붙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명리로 묻는 것을 유기무로 대답하거나 육효로 대답하거나 점학으로 어쨌든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명리 이론과 점학의 이론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는 명리도 아니고 점학도 아니고 이상한 그냥 잡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 공부를 깊게 하는 것이 싫어서 이제 뭐 유기이나 육효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은 쉽게 그냥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이 묻는 질문에 이제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명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명리학에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점학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긴 사건이 이게 기하냐 흉하냐 이게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판단의 문제예요. 50대 50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던 그 사람이 잘했던 못했던 이긴다 진다 이거 괴에서 나오고 뭐 그날 일진에서 이제 720과에 거기에서 이제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괴가 좋다는 거 유긴 같은 거 이미 다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 뭐 이제 그런 무조건 이제 좋은 거고 또 어떤 시간에 오면 무조건 나쁜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이 명리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명리학은 충분히 이제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이요. 학문이에요.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인자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의 습관, 행동,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그 대운의 상황에 따른 그 어떤 조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운을 추명을 하는데, 일단 그 사람의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거, 행동이라는 거,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들은 간과하고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언제면 된다 이건 언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귀에 들어오지 그동안에 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또 빠졌어요. 상담해 주는 사람도 빠지고 듣는 사람도 그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좋아진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갑진년부터 운이 좋아진다 그랬으니까 나는 갑진년까지 이제 나는 이제 앉아서 놀다가 보면 그때부터 운이 열릴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손님을. 그런데 그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진년부터 좋아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인 계묘년 동안 내가 그 일을 해서 갑진년부터 좋아지게끔 준비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그 과정이 갑진년부터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저녁 때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없듯이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갑진년 되면 좋아지죠? 내가 봄에 씨앗을 하나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을 되면 거둘 게 있다고 생각하죠? 이 점학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건 50대 50인데 동전 뒤집기처럼 뭐 운 좋으면 맞고 이제 안 좋으면 틀리고 이제 이런 이제 논리예요. 근데 명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명리학은 이제 특히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0% 이상. 그 90% 이상이라는 거면 나머지 10%는 뭐냐? 그 사람의 실력이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음양오행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해설을 하느냐에 대한 실력인 거고요. 한 90% 이상 맞는 말이다, 맞을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에 대한 선택의 문제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죠. 이건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에 대한 그 정확성은 사실 많이 떨어져요. 솔직하게 말해서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사주를 볼 때 용신과 격국을 통해서 봐요. 거기에 이제 일단 사주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용신을 거기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격국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뭘 보나요? 그럼 궁으로 봐요. 그러니까 상충이나 합으로 봐요. 조화가 맞지 않으면 조우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그럼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대개 보면은 한 70% 정도는 격국이나 용신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조화가 안 맞으니까. 때에 맞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집값이 떨어져서 지금 집을 사면, 지금 사면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눈앞에 보이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지금 단장 원래 내가 뭔가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운이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명리학을 이제 정확하게 명리학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는 게 명리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 명리학과 이제 그 점막에 대한 이제 그 구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명리학 안에서도 그 학과에 대한 구분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음양과 오행, 그 오행 속에 있는 그 용신, 그리고 이제 육신과 격국. 이게 이제 과목이 다 달라요. 음양 과목, 오행 과목, 용신 과목. 그 오행이 결국은 용신인데, 이제 그 과목이 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육신이 다르고 격국이 다르고. 그럼 손님에 대한 질문이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질문이냐는 손님은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취미나 교양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시간 날 때 그냥 공부하시고 그냥 그러면 되지만, 직업을 삼겠다, 혹은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직업을 미래에 이제 난 이걸 내 직업으로 삼겠다 그러면 평생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 자리에서 한 5년 정도 있을 때 손님들이 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 파리를 날려요. 손님들이 나가서 내가 잘 본다 그러면 나가서 2사람, 3사람한테도 소문을 안 퍼뜨려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뭐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저기 가면 잘 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못 보잖아요. 그 영향은 한 사람이 소문을 몇 사람한테는 한 30명한테 내요. 저기 가면 못 본다는 그런 소문 한 30명한테 내요. 잘 보면 한두 명한테밖에 소문을 안 내요. 그러니까 5년 후가 되면 잘 보면은 이제 내가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지만은,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주위에 싹 깔려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이미 그 집은 검증이 된 거예요. 실력이 있다로 검증이 되든 실력이 없다로 검증이 되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 자리에서 성공할 수가 없고,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낙오가 되죠. 스스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돈 가뭄이 드는 거고, 이게 내 직업으로 안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한 습관,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 나가는 습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편관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하고, 또 내가 간판에다가 적어놨듯이, 제목에다 적어놨듯이 그런 순서대로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편관운이 뭐 원래 왔다. 물론 이제 정관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편관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일간이냐 양일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23년이 개수가 이제 편관운일 수도 있고요, 정관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편관운, 이제 그 개수가 편관으로 왔다. 그러면 그 오는 그 편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편관운이 도착할 때까지 일간이 내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 만약에 내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공포나 어떤 두려움 같은 걸로 엄습해와요. 그러니까 그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라든가 두려움은 결국은 이제 염려와 우려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염려하는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이 결국은 염려와 우려를 통한 내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결국은 내한테 가상현실을 낳게 해요. 그 가상현실이 결국은 나를 부정적인 마인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편관이어서 안 좋은 해구나 이러면서 그 한 해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한 해를 다 보내버려요. 이렇게 편관운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가느냐 그러면 최소한 한 7, 8년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그 한 해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한 해 동안 하지 않은 그 영향은 7, 8년 정도 간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상현실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상현실에다가 또 그럴듯하게 명분까지 제시를 해요. 명분까지 거기다 넣어서 벌어지지 않는 가상을 또 편집까지 하게 돼요. 마치 자기가 이게 도인처럼 편집을 해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막 이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그래요. 욕심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관운이 일단은 도착을 하면은 일간이 근으로 태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으로 태왕한 사람들은 이제 그 편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자기보다가 약하잖아요. 왜? 일간이 태왕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편관이라는 운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들어오는 일마다 별로 신통찮은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편관이라는 압박감과 그 무게감, 그 일의 어떤 그 중압감이 너무 커 보이는데, 이렇게 신통한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재벌 그룹에 네가 가서 취직을 좀 해라 이랬더니, 야, 최소한 그래도 국내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를 다녀야지. 내가 30대 그룹 안에 드는 회사를 내가 어떻게 다니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편관운을 받기가 힘들어요. 신통한 사람은. 설령 편관이 이제 온다고 하더라도, 편관이 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일이 오는 거예요. 뭔가 명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건 외부에서 나를 쓰겠다는 어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편관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운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인성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인성으로 신앙하다. 그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데 근으로 신앙하냐, 인성으로 신앙하냐, 비견으로 신앙하냐, 겁재로 신앙하냐, 식상으로 신앙하냐,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인성으로 신앙한 사람, 근으로 신앙한 사람, 근과 인성으로 신앙한 사람, 뭐 근과 인성과 비겁으로 신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신태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근이 여러 개인 사람, 이런 이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쓰이는 용도가 다른 건데 그냥 뭉쳐서 신앙 하나로 그냥 해버려요. 내 사주가 신앙한가요? 하지 않는가요?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신앙하면 어쩔 거고 신앙하지 않으면 어쩔 겁니까? 어떤 용도로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그냥 뭐 신앙하다는 사람도 있고 신약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내 사주가 신앙한지 신약한지 궁금합니다. 이래요. 이제 신앙할 때는 신앙한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에 적합하면은 자기가 그 신앙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요. 신앙하지 말아야 될 격에서 신앙하면 그 사람은 환경의 부적응자예요. 신태영한 사람이 평관운이 왔을 때 일이 하찮아 보여서 받지 않듯이. 그래서 신앙은 이제 인성으로 신앙하냐, 근으로 신앙하냐, 비견으로 신앙하냐, 겁재로 신앙하냐, 식상으로 신앙하냐. 식상으로 신앙하면 설기가 되는데 어떻게 신앙이냐? 신앙해요. 그것도 신앙한 거예요. 그건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식상으로도 신앙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성으로 신앙한 사람이 원래 병간운이 왔다. 그러면 무언가 외부에서 일이 들어온 거예요. 명령을 받을 일이 들어온 거예요. 손님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뭐 조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발령을 받을 일이 생겼다. 임무를 수행할 일이 생겼다.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일이 있다. 타인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죠. 인성으로 신앙한 사람들은 편관운을 잘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정인보다가는 편관을 편인을 말하는 거예요. 편관운에 이렇게 근으로 신앙한 사람, 근으로 신앙한 사람들은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있었다.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있었다. 내가 근황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뭔가 배우고 익힌 것을 펼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식상으로 이제 근황하다. 일간이 근황해서 식상을 내가 생하고 있었다면은 편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식신제사를 할 운이 오거나 내가 상관을 생하고 있었다면 상관 합사를 할 운이 오거나 상관 가사를 할 운이 오거나 이런 일이 오겠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내가 정인처럼 외부에서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명령을 받을 일이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길 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근황한 일간으로 식상을 생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무언가 프리랜서로 자유업을 하거나 한 가지 내 재능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활동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신앙한 것과 근황으로 신앙한 것이 다르죠. 그 근황한 일간들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운이세요. 편관운이. 그런데 편관운이 왔는데 일간이 허약해가지고 비견이 대신 일간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편관이 왔으면 일간이 그 편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비견이 나가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나에게 흉한 일이 왔는데 뭔가 소송이 들어왔는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사듯이 비견이 대신 나를 대리해서 편관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비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일,
뭔가 경호를 받을 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가령 차를 이렇게 타고 갔어요. 둘이서. 한 사람이 이제 일간이 운전하고 옆에 비견이 앉아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났는데 비견이 어떻게, 일간이 죽어야 되는데 일간은 살고 비견이 죽었어요. 그 살을 이제 맞은 거죠. 비견이 대신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운전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죽기는 비견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비견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만약에 다쳤어요. 그럼 병원 치료비 대줘야죠. 문병 가야죠. 뭐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살을 맞이하느라고 힘을 써준 비견의 그 보호 비용, 나를 보호해준 그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질 일, 그리고 이제 뭔가 문병 갈 일, 이런 일이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간이 건약해서 비견을 대신 쓰게 되어서 병관의 상극을 일간 대신 비견이 맞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이 맞았다 안 맞았다 어떻게 알아요? 일간이 무근하면 없는 거예요. 비견이 대신 맞는 거예요. 비왕하다 이러죠. 비견으로 왕하다. 근데 밑에 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비왕한 거예요. 신왕 중에서 비왕이에요. 그거는 내가 처리 못하니까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그 수화가 이제 이렇게 상극을 하잖아요. 그걸 수화 논쟁이라고 해요. 수화가 상극하는 것은 되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논쟁이고요. 금과 목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상극을 하는 것은 육체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개수가 편관인 경우 대개 정신적인 중압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금이 편관인 경우는 이제 수국화를 하거나 금극목으로 대개 이거는 정신적 어떤 그 중압감이라기보다는 직업적 중압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수가 이제 이렇게 편관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정신적이라고 해서 이 머리를 잘 써야 되고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의지라든지 뭔가 이런 기획이라든지 머리를 써야 되는 것, 즉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만약에 편관이 운에서 들어왔다. 근데 만약에 금이 편관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잘하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는 수화가 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처리를 능숙하게 잘하는 거는 금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막 만들어내는 편관은 분쟁이 나가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 그 영향은 바로 일간인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수의 그 편관이, 수가 편관이냐 금이 편관이냐에 따라서 그 편관의 역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수 편관이 왔으니까 내가 그 수 편관을 이겨야 되냐, 편관한테 져야 되냐, 뭐 금 편관이 들어왔으면 내가 이겨야 되냐, 져야 되냐, 뭐 화가 편관으로 왔으면 내가 이겨야 되냐, 져야 되냐. 근데 편관한테 이긴다라는 건 없어요. 편관에게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계속 변화를 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역사도 이제 발달을 하고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또 거기에 맞춰 갖고 자기 능력도 발전하고, 나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외부 능력들도, 외부 사람들도 발전을 하죠. 이러한 발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편인이 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편관이 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관을 따를 것인가, 편관에 그러니까 적응할 것인가, 내가 편관을 이겨먹을 것인가,
병관을 따라야죠. 져야 돼요. 병관한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관을 이기는 거는 없다. 이기지 말고 적응하고 따라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다 병관이에요. 그게 다 병관이지, 뭐 병관이라고 해서 그걸 일간을 상극하는 다 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 내가 오늘 하루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병관을 만난 거죠. 그게 살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이 다 병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수가 병관으로 왔다면은, 개수가 병관으로 왔다면은 그 병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병관이 오면 병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병관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금이라는 병관한테는 지면은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화라고 하는 병관이 오면, 그걸 화가 만약에 병관으로 왔으면 이걸 내가 수국화로다가 이겨야 될지, 토로다가 화생 토로다가 이걸 적응해야 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해야 될지. 그러니까 병관한테 따르기도 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똑똑한 방법을 써서 병관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 결국은 이제 그 병관을 내가 우려서 만났을 때 이겨내면서 살기도 하고 적응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내가 병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자기 기준은 분명히 정해놔야 돼요. 자기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사주를 내가 알고, 손님 사주를 보고 내가 그걸 알고 그 손님한테 그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병관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십시오. 적응하면서 사십시오. 어떻게 이겨가면서 사십시오. 이기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병관이 들어왔는데 그게 내한테 오지 못하도록 그냥 화생토로다가 수라는 병관을 막아버릴까? 무토로다가 개수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겠죠. 물은 흘러가게 해야지 토로다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막는다는 건 임수는 막아서 쓴다는 용도가 나오지만은 개수는 무토로 막아버리면 이건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국화를 해서 수라고 하는 병관이 와서 수국화를 하니까 이제 뭐야? 화는 뭐죠? 일간이겠죠. 비견이겠죠. 그럼 그 가운데다가 수국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목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수화가 오게 되면 여기 가운데다가 뭘 통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목으로다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도록 통관을 해야 되겠죠. 목을 가운데다 넣어야 되니까, 목을 가운데 넣으니까 수가 하는 일도 생기고 목도 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화도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만약에 이렇게 병관으로 왔다. 금이 병관으로 왔다 그러면 금극목을 해야 되겠죠.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금극목을 하는데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수로다가 이렇게 통관을 해서 금도 할 일이 생기고 수도 할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화가 없어서 목이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될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다가 상극하는 그 가운데다가 통관을 하는 이제 오행을 넣는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그걸 인정하고 이제 서로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상생으로 할 일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타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생목은 되었는데 목이 화가 없으면 크지를 못해요. 그러면 화가 없이 수생목만 하는 사주나,
요렇게 긍긍무한데 화가 없이 수생목만 하는 사주들은 대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주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어요. 또 화가 많고 긍긍목을 하면은 화가 많고 긍긍목을 하면은 이제 또 술을 가져다 대요. 목국토로 침입을 했다. 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이제 또 이제 토라고 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침범을 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은 여기다가 화를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술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돼요. 사주마다 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화를 또 여기다 가져다 놔야 돼요. 화. 이게 관이니까, 이게 살이니까 재생살을 받으라는 얘기죠. 재생살을 받아서 재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살이니까 일간은 뭐예요? 일간은 토잖아요. 그렇죠? 일간은 토죠. 재생살을 받아서 토를 재화하니까 뭐예요? 비견을 재화하라는 뜻이죠. 비견을. 뭐 무토면 무토, 기토면 기토, 뭐 무토 있죠. 이게 재생살 받아서 이때는 이제 재화를 하라는 뜻이고, 이때는 이제 타협을 하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렇게 또 된 경우는, 긍긍목에 술을 넣는 경우는, 화가 없는 경우는 이제 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금생수하고 수생목을 했지만 목생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회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칫 오해하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있다는 뜻, 많다는 얘기는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서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방 같은 데서 이제 자기가 가진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진 자기 기술을 이제 쓰는 거지, 목생화라고 하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활동적인 삶을 사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는 없고, 일단은 이제 이 살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재생살을 해서 비견을 제어하게 해야 될지, 가운데다가 이제 통관을 해서 이제 만약에 수국하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를 하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목국토를 하는데 수생목을 한다. 그러면 먼저 뭐예요? 이 살을 갖다가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먼저 뭐 뇌물을 먹이든, 먼저 마음에 드는 어떤 살에게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살에게 이제 결제를 받아라.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남편이다. 이 편관이 남편이다. 그럼 일단은 밥부터 먹여놓고, 일단은 남편의 기분부터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따져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부부관계 혹은 뭐 남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편관이라고 생각하고, 재생관으로다가 재생살로다가 이제 내 사주가 생겼다. 내 사주가 재생살을 해서 비견을 상극해야 되는, 재화해야 되는 사주로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조건 재생살을 통해서 그 사람 기분부터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라. 이런 의미죠.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목국토를 할 때, 화부터 이제 여기다가, 수가 아니고 화부터 이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토를 상극하는데 수를 넣어갖고 재생관 비견재화,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화를 이제 통관을 해가지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요하고 반대예요. 밥 먹기 전에 뭔가 본론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본론부터 이제 따지라는 얘기예요. 먼저 일 시작하기 전에 서류부터, 문서부터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일을 하자는 뜻이에요. 한국에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금강산 구경도 19경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평관은 오행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각기 달라요. 토국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목이 나서야 돼요. 목이 나서야 돼요.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만약에 평관인데 토국수다, 이게 일간이죠. 이건 평관이죠. 그러면 이거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토국수라는 것은.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을 찾아봐라 라는 뜻이에요. 수생목으로. 그죠? 이게 토국수를 한다는 것은 내한테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이 살이 되었든 관이 되었든 나를 한 대 딱 치면은 뭐요? 상극을 하면 뭐요? 아,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국화라든가 금극목과는 색깔이 달라요. 이게 평관을 다루는 이게 이제 방법인데 각기 자기가 생긴 사주대로 내가 평관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그게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그 해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